또 좀 짚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이 상황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게시판 논란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엄청난 위기인데 전 이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봐요. 지금 뭐 당무감사니 수사니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글이 엄청 올라왔고 이것도 여론 조작하고 똑같아요. 게시판 조작이 아니라 여론 조작 사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특정 언론의 특정 기자가 받아가지고 펌핑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 여론 조작 부분은 우리가 수사가 필요한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썼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밤에라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안부 전화 드리면서 이런 거 쓰셨냐고 한 번만 물어보면 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나 요즘에 윤석열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장인어른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게 침묵하면서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만약에 도용을 당했다면요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아이디가 도용당했을 때는 세게 처벌합니다. 그럼요. 명의도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고소고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좀 관여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전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이건 고소권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소해라. 장해찬 전 최고가 거기는 이제 자기 뜨려고 이제 자기를 고소하라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분열 조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루돼 있으니까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와 연관된 거에 한 번도 침묵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제 신규 변호사님 가셔야 되는데 가야 오늘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서 오늘 못 가실 것 같아요. 정말 다음 일정을 못 가세요. 못 갑니다. 오늘, 저는 올 때까지 못 일어나겠습니다. 네, 슈퍼챗 오면은 이제 출발하시고 대기하세요. 못 가. 신문 교수님 가지 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입을 싹 닫았어. 말을 안 해.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고 얘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마디 한 거 들어보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당무감사를 지금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돈 뭐 얼마 썼다 한동훈 대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당무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당무감사를 열심히 해.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무감사 하자고 원내대표 얘기했었어요. 추경 원내대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싹 잘라가지고 당무감사 안 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대체? 당무감사도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건 안 해. 또 자기가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그건 또 해.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대체? 이런 내로남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막 욕은 안 했지만 어쨌든 막 비꼬고 이런 행동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제도 이재명 대표 이 법카 관련 기소되니까 상식적인 기소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안 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관련해 조사 안 하는 건 상식적.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최소한 자기가 나는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은 안 했어요라도 한마디로 해보세요. 왜 못해? 왜? 연루돼 있으니까 못하죠. 뻔한 거를 우리가 무슨 자문자만 다담하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침묵하고 우리 슈퍼챗도 동시에 침묵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지금 변호사가 다음 방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 가고 있어서 안절부절막 우리 보수의 정말 팬 여러분들께서는 왔다. 맛보기 최고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두배님. 자, 신규 변호사님 떠나십시오. 가도 됩니까? 네, 출발. 신규 변호사님 출발. 아이고. 먼저 가려니까 무슨 소리야? 다음 방송 먼저 가려니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캐리 정권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너무 진짜 힘드는데 덕분에 기운나요. 언제나 흥하세요. 우리 모두 지치지 맙시다. 하여튼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 말씀을 좀 남기고 가자면은 이거 정말 일 더 키울 사안이 아닌데 여기서 일을 더 키우면요 아마 한동훈 대표 요 사건으로 아마 집에 가게 되는 아마 상황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저는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다. 우리 또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보규 정말 막아주셔서 그러니까요. 이도경님도 최진봉님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윤규한테 보내는 건 이제 신윤규 팬클럽에서 보내는 거고 저는 그냥 일반 시민분들 보내주시는 거고 일반 정말 이 퍼블릭 여론, 퍼블릭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신인규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나는 근데 왜 나는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독 하신 거 좋아하시죠? 싫어요. 뭔 단독? 왜 이러세요 진짜 나한테?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다뤘지만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뭐 위기의 11월 위기설 이거 계속 띄운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아니 국민의힘이 정말 흥할 수 있다,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흥하기 뭘 흥해요?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보면 첫째는 형량도 큰 문제고요. 네네. 이렇게 나온 형량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그리고 패배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역풍이 부는 거예요. 저는 더 결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토요일 날 박정호 기자 열심히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내가 비 맞으면서 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보셨죠? 화면으로 30만 명 정도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노하면서 왔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을 국민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인식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쏙 빼놓고 그 골프 사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백현동 건도 그래요. 그게 왜 공직선거법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나요? 네. 도지사였어요.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그걸 왜 공직선거법으로 거는 거예요? 왜 공직선거법이냐고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대체? 아니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니 그러면 뭐 후보가 될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말 다 갖다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공직선거법 걸어가지고 후보도 아니었고 당시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몰랐어요. 물론 강력한 유력한 대권 후보인 건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공식적으로 후보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러고 아니면 내가 출마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일을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문이 많이 왔다니까요, 국토부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어디 뉴탐사인가 거기에 보도 내용을 보면 인터뷰 내용 중에 실제 그 공문을 보내는데 관여했던 그 간부 그 사람 국토부 직원 지금도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직원이었던 사람 인터뷰하잖아요. 제일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켰던 데가 성남시였다. 압박을 계속했는데도 계속 반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증언이.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했다. 근데 판결을 보면요. 그게 성남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문 보내면서 국토부가 지금 압박입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거예요. 이렇게 공문 보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공문 보내는 것 자체가 압박인 거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협박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누가 공문을 보내냐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문에는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상급 기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면 지자체장 입장에서 압박이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또 돈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거기서 계속 공문 보내가지고 해주세요 이러보세요. 물론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럼요. 근데 그건 다 무시해버려요. 공문에 그렇게 돼 있대. 누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강도인지 이걸 좀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그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의 표현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정색하고 아니 협박 아니잖아, 협박이란 말이 없잖아, 근데 협박했다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진짜 황당하네.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랑 협박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협박을 안 하더라도 느낌적으로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요. 자기보다 상급 기관에 있거나 상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나는 반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 압박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느낌의 문제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협박이다 압박이라고 써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협박하면서 내 지금 협박한다 지금부터 자 시작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압박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안 하면 자네 나중에 이거 좋겠어? 뭐 이런 예를 들면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반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압박으로 느껴지지. 그럼 압박으로 안 느껴집니까? 그걸 가지고서 협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이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일방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건 법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 즉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네. 원래 법은 그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잘못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한테 더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협박했다 아니다 이건 내 느낌인 거지. 그 느낌을 얘기한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당신 거짓말했어. 그럼 징역 1년을 때리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1심 선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법카 기소도 그렇고 이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대장동 얘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고 백현동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재판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김건희 의혹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묻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그것처럼 국민들이 없죠.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이게 뭐 역풍이 불고 11월 위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 야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이었던 그러니까 네. 본인의 예전에 상대였던 선거에 상대했던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지금 예전에도요. 이렇게 치열하게 대선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다 고소 취하하거나 더 이상 처벌 안 하거나 그러고 끝나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패배한 2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 대선 끝나고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된 2년 반이 지났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했던 적이 있냐는 거예요. 독재 정권 아니면 없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네. 이런 독재 군사 정권이 아니었을 때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대놓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의 태도예요. 아니 최소한 정치인들이라면 이거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더 부추긴다고요. 심지어 법정 구속을 하래요. 이게 법정 구속 건이냐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아하. 이거 위증교사도 그래요. 위증교사 건 이제 25일날 월요일날 재판 판결이 나오는데 선고가 법정 구속하라고 압박하는 거 보셨죠? 누가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겁니까? 네. 아니 주말에 나가서 집회하는 게 이재명 대표 무슨 사법 방해고 무슨 방탄이래요. 뭔 방탄인데요? 거기 나가서 시민들이 외치는 게 이재명 대표 무죄라고 외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법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 최상민 특검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집회의 주요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 이재명 방탄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근데요 바람인 것 같아 바람. 그렇지. 방탄이 되길 바람. 그렇지. 그렇게 네. 만드는 거야. 판사 겁박. 그렇지. 바람. 근데 겁박이라고 하는 건 실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선거 나오기 전에 생중계 그것도 겁박이에요. 그다음에 뭐 1년 얘기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1년 나올 거다.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법정 구속을 하래. 네. 이거 뭐 압박 아닙니까? 판사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무죄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안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놓고 협박은 안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압박이 되겠어요. 그것도 정부 여당이야.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해. 여당이 그런 얘기를 여당이 대표라는 사람이 법정 구속 얘기하고 운운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압박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혹시나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대법원장한테 뭐 혹시나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안 들겠냐고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런 걸 협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아닙니까? 민주당 이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 민주당이 뭐 집회만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다 그게 방탄이래요. 뭔 방탄인데요, 대체? 뭘 하든 간에 그냥 방탄이라고 하고 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전략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뭐 거기에 이제 뭐 동요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누가 봐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새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기소를 했으니까 5건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야, 이 해도 너무 아니 그리고 샌드위치 그 회의하면서 먹는 거 그다음에 관용차 그것도 관용차를 타고 무슨 놀러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것도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 따지려면 몇 킬로 갔는지 그거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해도 네. 기름값 얼마 들었는지 이런 거 따져야지. 그 차값을 따집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차값을 가지고 얼마라고 야 진짜 신박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뭐 증거도 없이 사실은 이제 기소한 그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안 그러니까 예, 경찰에서 증거 없이 이제 추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 가지고 경찰이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기소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수사기관이 검찰이 그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논리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거 얘기 하나도 없이 경찰에서는 수사해 봤는데 문제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다시 기소를 해. 기소권 독점주의가 갖고 있는 폐예요. 네. 검찰이 이렇게 정권에 장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기소권 빼내와야 돼요. 네. 검찰이 독점적으로 기소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등이란 말을 왜 집어넣냐고 거기다가 뭐 이제 과거 얘기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네. 이거 완벽하게 돼. 어떤 저항이 있어도 이건 해내야 돼요. 그것도 초기에 해야 돼. 초기에 뒤로 가면 갈수록 못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초기에 그냥 검찰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은 명분도 있어. 여론이요. 국민들 볼 때 검찰이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불송치하고 황제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거 축소하려는 의도가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그럼 개혁해야죠. 이렇게 된 이유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어도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을 본인이 잡고 있다는 이유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막 문제를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불러다가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기소도 해버리고 이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게 드러났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특검 뭐 28일 재표결 예상이 되는데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봉규에서 이제 규가 떠나고 교수님이 또 홀로 원래 둘이 했었어요.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처음에 했다가 신인규가 들어온 거지 그냥. 뭘 박봉규가 원래 있었어요. 박봉이다. 박봉. 알겠습니다. 박봉에 시달리죠. 네. 그게 박봉이지. 자, 박봉규 수요일에 박봉으로 해주세요. 지금 박봉이니까. 지금 수요일에 박봉 시작했다가 박봉으로 마무리한 수요일 코너 박봉. 여러분들 박봉에 시달리는 박정우 기자가 진행하는 박봉이었습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죠. 내가 이렇게 박정우 기자의 박봉을 나만 얘기해 주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박봉이 시달리는 박정우.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박봉규로 시작을 해보고 또 박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는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박인호를 해체하고 박봉규로 월요일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자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